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계속 나왔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래서 서면 동의를 받아라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순서가 이래서 그래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하면 여기 있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있다. 아니야, 여기 있다 하자. 네. 자, 뭐냐면은 우리 타인을 위한 계약이 있고 타인의 계약이 있어요. 타인의 계약. 그리고 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계약자하고 수익자 했을 때 우리 다 배웠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나도 돈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일어난 거,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생명보험. 이랬을 때 피보험자가 죽으면, 보험사고가 나면 돈 받으러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걸 지정을 한다.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돈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 하면 손해보험, 수익자. 그러면 생명보험 얘기. 그러면 지금 타인을 위한 계약은 계약자하고 돈 받는 사람이 틀리네.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누구?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틀리네.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틀리네. 그쵸?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생명보험 얘기를 많이 해요. 생명보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이 틀리네? 그러면 타인을 위한, 계속 강조해 을자를 붙여요. 타인을 위한 계약. 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거 파란 거. 흰 거. 첫 번째, 뭐냐면, 계가 있어요, 계, 피, 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첫 번째,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틀리다. 그게 뭐예요? 타인을 위한, 너를 위한이자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얘랑 같아. 그럼 뭐예요? 자기를 위한 계약. 틀리면 타인을 위한 계약. 똑같으면 자기를 위한 계약. 됐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거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이제 알죠? 이제 생명보험. 근데 만약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건 뭐예요? 그렇죠? 아니 계속 계약자하고 수익자만 틀리다면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리면 뭐예요? 이럴 때는 으자를 불러요. 으자. 응?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애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하고 수익자하고 틀리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됐죠? 그래서 개념만 계속 어디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생명보험이다 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누구를 위한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틀리다. 왜냐? 돈 받는 사람은 너를 위해 보험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생명보험 똑같은 거 뒤에는 무슨 계약. 그럼 만약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리다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무슨 보험, 무슨 보험. 됐죠?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됐어. 네. 여기 나오네 이제.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뭐예요? 돈 받는 사람, 계약자하고 돈 받는 사람이 틀리겠네. 자, 보험계약자는 위임이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여기 시험 문제 계속 쭉쭉 나오죠. 오늘까지 하면 반한 거예요. 이제 총론하는데 여기야 20문제. 한 18문제. 정확히 말하면 19문제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좀 판례라든지 약간 어렵게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건 다 맞춰야 돼요. 지금 간단한 거 나오니까. 첫 번째 하얀색이죠.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죠. 요거 빨리 체크해요. 이게 첫 번째, 너를 위해 보험 들어줄게. 그건 알겠는데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았대요. 누구한테? 돈 받는 사람. 위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일단 첫 번째 이게 쉬운 문제가 왜 꼭 위임을 받아야 된다. 틀린 질문. 위임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해도 된다. 우리 시험 문제 요거 나오죠? 첫 번째.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험 계약은 뭐예요? 피보험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거죠. 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가 얘기하라 했죠. 얘를 위한 계약이야. 고지하고 그 고지가 없을 때는 그 타인이 보험계약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기지 못한다 그래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거 있어요. 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보험을 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피보험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보험자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계약자를 위해서 너를 위한 계약이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지 의무라는 게 있죠. 고지 의무. 계약 전에 뭐 얘기하래. 의무자가 누구야?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야. 그러면 얘는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나중에 뭐야 너 의무자인데 너 얘기를 안 했네? 착착.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꿍치렁거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즉 계약자는 보험 들 때 얘 피보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성립하는 건 상관이 없어. 보험 체결은 되지만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두 번째, 1항의 경우에도 타인은 당연히 그의 이익을 받는다.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얘한테 주겠죠. 그러나 손해보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생긴 손해에 배상할 때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의 금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자, 이건 알겠어. 위에 건 알는데 그러나 손해보험 경우에는 손해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할 때에는 뭐예요? 내가 손해봐서 뭘 해줬어. 그러면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보험금이 누굴 위한 거예요? 얘 거잖아, 얘 거. 그러니까 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걸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천천히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됐죠? 두 번째. 자, 보험계약자,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보험료 납입 의무는 누구 거? 계약자가 돈 내야 하잖아요. 계약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1차적인 의무자고. 그러나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돈 내기 싫은 거지. 그럴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나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왜냐? 이 보험은 너를 위한 계약이잖아. 근데 갑자기 계약자가 나 돈 내기 싫어. 계약자는 가버리면 되지만 얘는 기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내라. 타인도 내라. 그 내용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시험 문제를 매년 나오는 거. 첫 번째, 위임받거나 위임받지 않았대. 그러면 불특정 다수 됐죠? 보험 들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얘를 위해서 보험 들 때 얘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얘를 얘기를 안 하면 보험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성립은 되지만 불이익은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계약자가 돈을 안 내, 보험료를 안 내면 바로 해지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낸다. 네가 낼래? 아니면 이거 없앨까? 얘기를 해야 된다. 보험료 납입 의무. 그러니까 1지막, 2지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그 정도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개념만 아시면 된다. 예, 개념만 아시면 된다. 타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알죠? 내가 보험 들었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계약자, 피보험자가 틀린 거지. 계약자, 피보험자가 틀린 거고 인보험에서는 수익자가 틀린 거다. 수익자. 자, 보증보험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어려워. 어려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서로 다른 대표적인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증보험 파트가 있고 거기서 깊숙이 안 해요. 그냥 큰 뜻만 하고 얘가 뭔가만 하고 넘어갈 거야. 얘는. 왜냐면 이거 너무 어려워. 민법 완전히 민법이야 이제. 사망보험은 상속인 보험 수익자인 보험이다. 상속인. 나중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2차에서 엄청 중요하고. 지금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나와 있어요, 얘는. 항상 나와 있어요. 상속 지분. 누가 먼저 받냐.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를 누구 이렇게 정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법정 상속일 하면은 그 아들, 딸, 어머니 막 있잖아요. 형제, 자매 있잖아요. 똑같이 줄 수 없잖아요. 그 지분율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여기서 말고 2차 가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사자,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는 해야 된다. 얘를 위해서 보험을 체결합니다. 보험자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전후 사정 참작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 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판례. 애매하면 전후 사정 다 사정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통설은 의사표시가 분명하면 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체크해줘요. 추정한다. 추정이 뭐예요? 호 불면 바뀐다는 거 그냥 쭉 하면 바뀐다. 추정한다. 첫 번째는 그냥 이거 타인을 위한 계약. 그러니까 보험자가 물어보는 거. 글쎄요, 타인? 막 이렇게요. 머뭇거리면 이거 자기를 위한 계약이구나. 타인이 없구나. 네 거구나. 네 거. 네 거구나. 추정한대. 근데 한마디 얘 건데요? 말만 하면 바뀐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게 가벼운 거라 그래서 만약 이것을 간주한다, 의지된다 하면 얘 건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두드려야지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애매해. 얘를 위한 거야? 니를 위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일단 니를 위한, 너를 위한 거네. 그리고 나중에 조그만 반증만 해도 바뀐다. 이제 요거 체크 하나 해줘요. 시험장 이거 문제 나오면 이 뭐지? 간주야 추정이야. 뭐 이러는데 집합 물건에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강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합된 물건을 하면은 저거 창고 생각하면 창고에 도난이나 불나면 내가 보장해 줄게. 근데 거기 이제 가족도 물건이 있어. 그 물건도 보상해 준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큰 거만 그렇구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 집합보험은 그 가족이나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또는 해서 타인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 파트가 있어요. 나중에 집합보험, 총괄보험 해가지고 다시 배울 거예요. 그냥 창고 생각하면 돼요. 창고에 도난이 생기거나 물건이 잘못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해놓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나 피용이 그 사용인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공부하면 가족 이거 면책 아니에요? 가족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자기 좀 이랬으면 원래 가족은 면책이거든요. 왜냐 한 주번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족한테 잘못하면 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돈이 없어. 누구한테 달래? 와이프한테 달라면 되잖아. 그럼 난 와이프한테 보상해주고 돈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다시 달라고. 이게 한 주머니 이론이거든. 원 포켓. 그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면책시켜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 그냥 요거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첫 번째 요거 추정한다. 요거 이것만 외우지 말고 그냥 딱 보면 애매해. 그러면 네 거잖아. 애매해. 네 거잖아. 두 번째 요거. 이것도 판례. 요거 가족도 한다. 요때 가서 요거 집합보험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네, 요거. 그러면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얘를 위해서 보험 들 거야? 아니야. 전체. 그냥 불특정 타인을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손해보험의 피용자는 적어도 또 나왔네. 언제까지? 보험 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험이 성립될 때까지죠. 적어도.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이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돼. 사고 지금 체결해도 사고가 언제 나요? 모르지. 어떻게 나?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최소한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정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사고 발생할 때까지 확정돼야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된다. 그렇구나. 요거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예로 할 거예요. 얘기하든 안 하든 보험 성립하고 상관이 없다. 대신에 손해보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는 보험자 일을 알려야 되고 아니면 자기를 위한 계약이다. 자기를 위한 계약. 자기를 위한 계약. 자, 보험계약의 효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자, 타인이 수익자 의사표시를 안 해도 당연히 이익을 받는 거예요. 예를 할 거예요. 아, 나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어. 얘기를 안 해도 이익을 받는데 타인은 보험계약서를 통하거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지급 기한을 연기하는 등 권리행사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말은 어렵지만 그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야? 내 거네. 그럼 내가 보험금 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 막 이게 잘못했어. 통지 의무 이렇게 죽게 해가지고 의무가 엄청 많이 나와. 지금요. 요거 거의 다 했어요. 오늘도 짧아요. 자, 이 의무 필요 없어. 우리는 고지 의무 651, 2, 3 해가지고 요거 사고 발생 통지 이를 부담하고 타인을 위한 인보면 수익자는 보험 유지 요거만 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크게 X표를 치고 자, 의무자는 누구냐면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아니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두 개는 계피. 고지 의무 통지는 계피, 계약자, 피보험자. 나머지는 몰라요. 이게 90%가 얘만 나와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게 누구다? 계약자, 피보험자다. 그 나머지는 딱 봐도 사고 발생이 됐대. 사고 발생이 됐대. 그럼 누가 얘기해요? 계약자, 피보험 당연히 하지만 돈 받을 사람, 수익자도 발생했으니까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익자도 있다. 계피, 수구. 나머지는 계피다. 됐죠? 원칙은 계피예요. 근데 얘가 딱 봐도 사고 발생했어요. 위험을 유지해야 돼요. 얘도 이제 보험 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요거. 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 첫 번째, 초회 보험료는 해제. 해지는 계속 보험료. 이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 보험자의 타인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 뭐예요? 독촉. 야, 계약자가 안 내. 네가 낼 거야? 빨리 내. 독촉. 해제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추정한다 하고.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단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올 때, 이게 뭐지? 타인을 위한 계약? 타인의 보험 계약? 뭐야?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자하고 돈 받는 사람, 수익자가 틀리다. 타인을 위한 계약. 만약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리네. 타인의 계약. 됐죠? 그래서 계속 나올 때 헷갈리지 말라고.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